4 kişi. Evet. Toplamı 14 yani. Başka yerlerde de var. 2020년엔 대형 지진이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10월엔 튀르키예 서부 해안에서 7.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24명이 사망했고 1월엔 동부에서 규모 6.7의 지진으로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튀르키예는 대형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최근 25년 동안 규모 7 이상의 지진만 7차례에 달합니다. 튀르키예는 북쪽으로 밀고 올라오는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 남쪽으로 내려오는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곳에 끼어 있습니다. 특히 지진대 중에서도 활동이 왕성한 아나톨리아 단층대 위에 있습니다. 이 단층대는 매년 약 2.5cm씩 움직이면서 다른 단층대와 충돌해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질학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개의 판이 충돌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진 발생 자체는 이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 지진을 계기로 또 다른 큰 지진이 연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나톨리아 단층대는 지진 발생 이후 잇따라 여진이 뒤따르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그동안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동아나톨리아 단층에서 처음 발생한 대형 지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제사회도 앞다투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구호 인력을 급파하기로 했고 미국 또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조빈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EU 시민보호 메커니즘을 가동하고 피해 지역의 긴급 구호팀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동맹국 튀르키예에 연대를 표명하고 긴급 지원팀을 보낼 예정입니다. 최근 나토 가입 문제를 두고 감정이 좋지 않았던 스웨덴과 핀란드, 에게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마찰을 빚어왔던 그리스도 튀르키예에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도 튀르키예는 물론 사실상 전쟁 중인 시리아를 돕겠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파괴적인 지진에 깊이 우려한다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in the process of deploying additional teams to support Turkish search and rescue efforts and address the needs of those injured and displaced by the earthquakes. U.S.-supported humanitarian partners are also responding to the destruction in Syria.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통령에게 지원에 나설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에 우선 구조대 100명과 군의 다목적 대형 수송기 2대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도 튀르키예 국민들과 가까이 있다며 긴급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튀르키예는 최고 단계의 경보를 발령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Deprem bölgesindeki pek çok binada enkaz kaldırma çalışmaları sürdüğü için ölü ve yaralı rakamının nereye kadar yükseleceğini bilemiyoruz. 시리아 정부도 성명을 내고 유엔과 국제 적십자사 등 인도주의적 단체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구조인력과 의약품 등을 신속히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윤 대통령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한 구조인력 급파, 긴급 의약품 지원을 신속히 추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해 튀르키예 측에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한 지진, 이웃나라 시리아까지 충격을 준 이 지진으로 지금까지 4,0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무너진 건물에 매몰된 주민들이 많아서 사상자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점 내부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진열된 물건이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대형 건물이 한순간에 주저앉습니다. 7층 높이의 이 건물이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데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22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벽과 망루 등이 훼손됐습니다. 현지 시각 6일 새벽 4시 17분쯤 튀르키예 남부도시 가지안테프 인근 내륙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튀르키예 중부 수도 앙카라와 인접한 레바논, 이스라엘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Yani dedim herhalde kıyamet kopuyor. Evet. Yani ne yapabiliriz daha şeyine girmeden bina çöktü üzerimize.
첫 지진이 발생한 지 반나절 만인 오후 1시 24분쯤 규모 7.5의 지진이 또 한 번 발생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강진으로 튀르키예는 물론 이웃나라인 시리아도 충격을 입었습니다. اولادي واولادها يعني اسري بعدهم تحت الانقاض ما في حدا يساعدهم ما في الات ما في ولا شيء احنا كارثه كل طوابق نازله فوق الارض بشهر وثلاث شهور وما طالعنا للميتين نحن كارثه وما في عندنا امكانيات شيء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두 나라에서만 지금까지 4,000명 넘게 숨지고 2만 명 가까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오는 12일 일요일 해질 때까지 전국과 해외 공간에서 조기가 개항될 것이라며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또 오는 13일까지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이렇게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특히 무서운 건 비슷한 규모의 여진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사람을 찾는 작업이 위험할 수밖에 없죠. 특히 지금 강한 바람과 눈비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젠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땅이 흔들립니다. 한밤중 발생한 지진에 몸만 겨우 빠져나온 생존자들은 더 큰 지진이 올까 두렵습니다. 강력한 첫 지진 발생 뒤 지금까지 80차례 넘는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여진 중에는 규모 6과 7이 넘는 강진도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생존자를 찾는 작업은 계속된 여진으로 더디기만 합니다. 지진으로 약해진 건물이 붕괴될 경우 생존자와 구조대 모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무너진 건물 일부가 여진으로 내려앉으면서 구조대와 인파를 덮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구조당국은 주민들에게 붕괴 위험이 있으니 손상된 건물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 강풍을 동반한 눈과 비도 구조 작업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Hem dışarıdan gelen, diğer illerimizden gelen arama kurtarma ekiplerimiz hava muhalefetiyle de ulaşmaları biraz belki zaman alıyor ama hepsi de sahada olacaklar. 현지 지진 전문가들은 치명적인 홍수 발생 가능성도 있다며 지역 댐의 균열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시리아에서도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리아는 오랜 내전으로 주민들 고통이 이어져 왔던 곳이죠. 이 내전으로 이번 지진 피해가 더 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규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숨진 갓난아이를 안고 오열하는 아버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건물 잔해를 헤치며 살아있을 이웃을 찾습니다. 부상자들로 가득 찬 병원. 주민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앉아 의료진을 기다립니다. 이번 지진으로 시리아 서북부 알레포와 라타키아, 하마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 발생 하루도 안 돼 1,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확인됐고 부상자 수도 수천 명에 이릅니다. طبعا تم العثور على عدد كبير من الناجين وما زال عدد كبير بتصور تحت الانقاض حتى تاريخه وتعمل اجهزه الدفاع المدني مع كافه الاجهزه. 시리아 당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가늠도 하기 힘든 상황. 현지에선 시리아 내전이 피해를 키운 또 다른 이유라고 진단합니다. 오랜 내전 동안 폭격 등으로 건물들의 내부 손상이 심해졌고 이 건물들이 지진 충격에 쉽게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10년) 넘는 내전으로 인프라가 낙후됐고 당국의 허술한 감독 속에 부실한 신규 건축물이 지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지진 이전에도 건물 붕괴 사고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1년 내전이 시작된 시리아에선 지금도 정부군과 반군이 교전을 이어가고 있고 13년 동안 누적 사망자는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튀르키예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20여 년 전에는 17,000명 넘게 숨지는 등 최근 25년 동안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7차례 발생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999년 튀르키예 서부 이즈미트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지진. 튀르키예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로 기록됐는데 무려 17,000여 명이 숨졌습니다. Burada 4 kişi. Evet. Toplamı 14 yani. Başka yerlerde de var. 2020년엔 대형 지진이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10월엔 튀르키예 서부 해안에서 7.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24명이 사망했고 1월엔 동부에서 규모 6.7의 지진으로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튀르키예는 대형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최근 25년 동안 규모 7 이상의 지진만 7차례에 달합니다. 튀르키예는 북쪽으로 밀고 올라오는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 남쪽으로 내려오는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곳에 끼어 있습니다. 특히 지진대 중에서도 활동이 왕성한 아나톨리아 단층대 위에 있습니다. 이 단층대는 매년 약 2.5cm씩 움직이면서 다른 단층대와 충돌해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질학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개의 판이 충돌하고 있는 지구로서 지진 발생 자체는 이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 지진을 계기로 또 다른 큰 지진이 연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나톨리아 단층대는 지진 발생 이후 잇따라 여진이 뒤따르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그동안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동아나톨리아 단층에서 처음 발생한 대형 지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제사회도 앞다투와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구호 인력을 급파하기로 했고 미국 또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조빈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EU 시민보호 메커니즘을 가동하고 피해 지역의 긴급 구호팀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동맹국 튀르키예에 연대를 표명하고 긴급 지원팀을 보낼 예정입니다. 최근 나토 가입 문제를 두고 감정이 좋지 않았던 스웨덴과 핀란드, 에게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마찰을 빚어왔던 그리스도 튀르키예에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도 튀르키예는 물론 사실상 전쟁 중인 시리아를 돕겠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파괴적인 지진에 깊이 우려한다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in the process of deploying additional teams to support Turkish search and rescue efforts and address the needs of those injured and displaced by the earthquakes. U.S.-supported humanitarian partners are also responding to the destruction in Syria.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통령에게 지원에 나설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에 우선 구조대 100명과 군의 다목적 대형 수송기 2대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도 튀르키예 국민들과 가까이 있다며 긴급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튀르키예는 최고 단계의 경보를 발령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Deprem bölgesindeki pek çok binada enkaz kaldırma çalışmaları sürdüğü için ölü ve yaralı rakamının nereye kadar yükseleceğini bilemiyoruz. 시리아 정부도 성명을 내고 유엔과 국제 적십자사 등 인도주의적 단체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구조인력과 의약품 등을 신속히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윤 대통령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한 구조인력 급파, 긴급 의약품 지원을 신속히 추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해 튀르키예 측에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한 지진, 이웃나라 시리아까지 충격을 준 이 지진으로 지금까지 4,0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무너진 건물에 매몰된 주민들이 많아서 사상자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점 내부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진열된 물건이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대형 건물이 한순간에 주저앉습니다. 7층 높이의 이 건물이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데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22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벽과 망루 등이 훼손됐습니다.
현지 시각 6일 새벽 4시 17분쯤 튀르키예 남부도시 가지안테프 인근 내륙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튀르키예 중부 수도 앙카라와 인접한 레바논, 이스라엘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Yani dedim herhalde kıyamet kopuyor. Yani ne yapabiliriz daha şeyine girmeden bina çöktü üzerimize. 첫 지진이 발생한 지 반나절 만인 오후 1시 24분쯤 규모 7.5의 지진이 또 한 번 발생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강진으로 튀르키예는 물론 이웃 나라인 시리아도 충격을 입었습니다. أولادي وأولاده يعني أسري بعدهم تحت الأنقاض ما في حدا يساعدهم ما في آلات ما في ولا شيء نحن كارثة كلها طوابق نازلة فوق الأرض بشهر وثلاث شهور ما طالعنا الميتين نحن كارثة وما بي عندنا إمكانيات شيء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두 나라에서만 지금까지 4,000명 넘게 숨지고 2만 명 가까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오늘 12일 일요일 해질 때까지 전국과 해외 공간에서 조기가 개항될 것이라며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또 오늘 13일까지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이렇게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특히 무서운 건 비슷한 규모의 여진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사람을 찾는 작업이 위험할 수밖에 없죠. 특히 지금 강한 바람과 눈비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젠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땅이 흔들립니다. 한밤중 발생한 지진에 몸만 겨우 빠져나온 생존자들은 더 큰 지진이 올까 두렵습니다. Evimiz yok. Yıkılmadı ama hiç kimse eve gitmiyor. Çünkü ev tehlikelerde. Ekstra daha artıcı depremler oluyor. 강력한 첫 지진 발생 뒤 지금까지 80차례 넘는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여진 중에는 규모 6과 7이 넘는 강진도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생존자를 찾는 작업은 계속된 여진으로 더디기만 합니다. 지진으로 약해진 건물이 붕괴될 경우 생존자와 구조대 모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무너진 건물 일부가 여진으로 내려앉으면서 구조대와 인파를 덮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구조당국은 주민들에게 붕괴 위험이 있으니 손상된 건물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 강풍을 동반한 눈과 비도 구조 작업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Hem dışarıdan gelen, diğer illerimizden gelen arama kurtarma ekiplerimiz hava muhalefetiyle de ulaşmaları biraz belki zaman alıyor ama hepsi de sahada olacaklar. 현지 지진 전문가들은 치명적인 홍수 발생 가능성도 있다며 지역 댐의 균열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시리아에서도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리아는 오랜 내전으로 주민들 고통이 이어져 왔던 곳이죠. 이 내전으로 이번 지진 피해가 더 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규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숨진 갓난아이를 안고 오열하는 아버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건물 잔해를 헤치며 살아있을 이웃을 찾습니다. 부상자들로 가득 찬 병원. 주민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앉아 의료진을 기다립니다. 이번 지진으로 시리아 서북부 알레포와 라타키아, 하마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 발생 하루도 안 돼 1,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확인됐고 부상자 수도 수천 명에 이릅니다. طبعا تم العثور على عدد كبير من الناجين وما زال عدد كبير بتصور تحت الانقاض حتى تاريخه وتعمل اجهزه الدفاع المدني مع كافه الاجهزه. 시리아 당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가늠도 하기 힘든 상황. 현지에선 시리아 내전이 피해를 키운 또 다른 이유라고 진단합니다. 오랜 내전 동안 폭격 등으로 건물들의 내부 손상이 심해졌고 이 건물들이 지진 충격에 쉽게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الأتربية من زمان على أيام الحرب صار لها 10 12 سنة عم تاكل قصب تاكل ضرب كثير. 10년 넘는 내전으로 인프라가 낙후됐고 당국의 허술한 감독 속에 부실한 신규 건축물이 지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지진 이전에도 건물 붕괴 사고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1년 내전이 시작된 시리아에선 지금도 정부군과 반군이 교전을 이어가고 있고 13년 동안 누적 사망자는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튀르키예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20여 년 전에는 17,000명 넘게 숨지는 등 최근 25년 동안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7차례 발생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999년 튀르키예 서부 이즈미트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지진. 튀르키예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로 기록됐는데 무려 17,000여 명이 숨졌습니다. Burada 4 kişi. Evet. Toplamı 14 yani. Başka yerlerde de var. 2020년엔 대형 지진이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10월엔 튀르키예 서부 해안에서 7.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24명이 사망했고 1월엔 동부에서 규모 6.7의 지진으로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튀르키예는 대형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최근 25년 동안 규모 7 이상의 지진만 7차례에 달합니다. 튀르키예는 북쪽으로 밀고 올라오는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 남쪽으로 내려오는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곳에 끼어 있습니다. 특히 지진대 중에서도 활동이 왕성한 아나톨리아 단층대 위에 있습니다. 이 단층대는 매년 약 2.5cm씩 움직이면서 다른 단층대와 충돌해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질학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개의 판이 충돌하고 있는 지구로서 지진 발생 자체는 이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 지진을 계기로 또 다른 큰 지진이 연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나톨리아 단층대는 지진 발생 이후 잇따라 여진이 뒤따르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그동안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동아나톨리아 단층에서 처음 발생한 대형 지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제사회도 앞다투와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구호 인력을 급파하기로 했고 미국 또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조빈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EU 시민보호 메커니즘을 가동하고 피해 지역의 긴급 구호팀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동맹국 튀르키예에 연대를 표명하고 긴급 지원팀을 보낼 예정입니다. 최근 나토 가입 문제를 두고 감정이 좋지 않았던 스웨덴과 핀란드, 에게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마찰을 빚어왔던 그리스도 튀르키예에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도 튀르키예는 물론 사실상 전쟁 중인 시리아를 돕겠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파괴적인 지진에 깊이 우려한다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in the process of deploying additional teams to support Turkish search and rescue efforts and address the needs of those injured and displaced by the earthquakes. U.S.-supported humanitarian partners are also responding to the destruction in Syria.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통령에게 지원에 나설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에 우선 구조대 100명과 군의 다목적 대형 수송기 2대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도 튀르키예 국민들과 가까이 있다며 긴급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튀르키예는 최고 단계의 경보를 발령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Deprem bölgesindeki pek çok binada enkaz kaldırma çalışmaları sürdüğü için ölü ve yaralı rakamının nereye kadar yükseleceğini bilemiyoruz. 시리아 정부도 성명을 내고 유엔과 국제 적십자사 등 인도주의적 단체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야,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나빠하지 마. 이럴 수도 있어.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야권이 분할될 수도 있다면서 여야를 넘나드는 정계 개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남대문에서 목으만 가는 아저씨에 비슷하지. 며칠째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평 변호사의 글이 파장을 일으킨 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썼습니다. 그 뒤 닷새 사이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쓰고 누가 했든 탈당해서 다시 당 만들어봐. 오늘도 MBC 라디오에 나와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레임덕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그 취임 1년도 안 돼서 레임덕 상황에 빠진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특단의 그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특단의 조치란 대통령의 탈당을 뜻합니다. 난 간첩이나 잡았어. 그래 보고 싶어. 아, 신당 창당, 정계 개편 얘기까지 했습니다. 야권이 언제 분할돼도 그거는 이상하지 않은 현상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건 야권 간에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고. 신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여당이 깨질 거라는 위기감을 키워 당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신 변호사를 맹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의 탈당 또 분당 이런 얘기를 지금 전대 지금 와중에서 한다는 9시 치고있는데 그거는 저는 해당 좀 배가 고프대. 이준석 전 대표도 가세히 아우 얘는 저 나오지도 마. 난 얘는 나오는 거 싫어. 이거 없어야 돼. 야, 꼴등하고 장학금 받든 말든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는 거지. 그게 뭘 어떻게 하고. 이제 똑같이 하려고 있네. 아유. 그럴 수도 있어. 꼴등하고도 받고, 1등한 걸 받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장학금 주는 사람 마음이야. 뭘 그렇게 이상하게 여겨. 사람들하고. 장학금 주는 목소리에 따라서 다 다른구만. 꼭 1등 해야 된다고 주는 사람이 어딨어. 꼴등해도 주는데 말이야. 인생 뭐 이렇게 생각해. 주는 마음이지. 야, 나도 네 개의 캔디나 이거 봐야겠다. 이거 순전히 네 개일 수도 있어. 4개의 캔디. 나도 4개의 캔디만 읽고 있나 봐. 아유. 4개의 캔디. 아우, 4개의 캔디가 생각나. 나는 그 모든 걸 내 던지고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유튜브? 그래. 보기가 오른자만 보자. 안 해도 돼. 다시 시작하면 돼. 이게 뭐 다른 걸 하든지. 밥 먹고 살기 참 힘들다. 새끼. 우리나라 법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55년 만에 처음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야, 그건 어디서 인정하는 거야? 2018년 2월 12일 베트남 홍리마을에 살던 당시 8살 소녀 응우옌 티탄 씨는 눈앞에서 가족들이 한국군에 살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lùa hết những người nó có mại chị nữa lùa lên quanh đây giết ở giữa tiền nhà tiền này nhé nằm quanh có người nào trên lúc 2019년 피해자들이 모여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우리 국방부는 민간인 학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음에 응우엔 씨는 우리 법원에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해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년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한국 군인들이 수류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응우엔 씨의 가족들에게 총격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법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50년 이상 배상이 지연됐다며 우리 정부가 3천만 원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배상하기가 3천만 원이라도 줬다는 거 다음에 또 그런 같은 경우에는 또 배상을 해줘야 한다 그런 내용이야. 그것이 보편적 인권이고 정부 측은 재판에서도 민간인 학살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비슷한 소송이 난 대한민국을 너무 믿지 마. 국방부 그 애들 그 완전히 싸가지 없는 새끼들 많어. 알고 보면 거짓말 같은 새끼들. 그거 조심해야 돼. 대한민국 자체가 확인될 수 없는 상황이 많아. 확인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엄청 많다. 알고 보면. 간첩 같은 새끼가 같이 놀았지, 너죠. 니네 간첩이지? 공범이지? 얘 국가의 적이야. 얘 적힌머리 나쁜 새끼들이라니까. 그쪽으로 가는 줄 알고 다 그쪽으로 갔어? 간첩이었어? 북한 놈이었어? 니들이 그쪽으로 넘어간 거야, 결국엔? 알았어. 대한민국이 그럴 줄 알았어. 니가 같은 놈들 뭘 믿고 사냐. 사람 죽어가도 아유 또 죽이실 건데 뭐 계속 죽이세요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또 오셨어요 또 죽이시고 오셨네 아유 반가워요 그러면서 아유 대한민국 사람이 이 무슨 저기 공무원들이 이게 대한민국 아유 같이 노는 새끼들거 그 세상이었어. 그런 세상이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 아닐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지금도 그럴 수 있어. 이게 지금 간첩이야. 뭐야? 하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상하다. 요 새끼고. 이게 지금 간첩일까? 아닐까?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저기가 정치권인 게 전부 다 빨갱이 새끼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내가 지금 들고 있어. 지진 이전에도 건물 붕괴 사고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1년 내전이 시작된 시리아에선 야 여기서 가서 하나라도 구할 수 있을까? 구하지 못하면 뭐라도 할까? 그 저 건설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그런 거라도 할 수 있을까? 뭐가 중요한 걸까? 튀르키예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 대책이 없어? 무슨 생각을 갖고 저기 투입을 한 거야? 7 이상의 강진이 7차례 발생했습니다. 생각해봐. 무슨 일을 갖고 투입을 한 거냐 말이야. 난민촌이라도 꾸려서 천막이라도 설치해갖고 그 뭐 따뜻한